안녕하십니까. CEO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임규진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을 모시고 세종시 현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세종시를 미래 전략 수도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미래 전략 수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 세종시가 국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수도권을 비수도권으로 지방분권 또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종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베드 시티라든가 스마트 시티로서 또 설계되고 발전시킨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구상을 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경제의 미래 전략 수도라고 했죠. 네. 그 세종시 그 자족기 경제에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족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좀 어떤 전략 산업을 좀 육성하고 계신지요? 우선 자족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 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그걸 자족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역은 이제 공무원들이 뭐 사시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 인구의 한 20%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시는데 다른 분들도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사시는 분이 세종시에서 정주를 하시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기업만 갖고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공무원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국제연구기관이 많아서 바로 공무원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활용하는 공공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하는 컨벤션 기능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한글 문화 도시로 지금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글 산업, 다시 말하면 한국어 산업, 한국 문화 사업 뭐 이런 걸로도 또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족 기능들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수도 그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세종시의 국회를 분원이 아니라 완전 이전을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거기서는 여야가 합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완전하게 세종으로 이전이 되려면 헌법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헌법 개헌이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22대 국회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서 그 개헌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말해도 이제 또 이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이것도 이제 지역민들 큰 관심사인데요. 철도망 구축이 세종시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충청권 광역 철도망은 그 제4차 국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세종시에는 지금 KTX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KTX 역사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소위 충청권 고속 열차 CTX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서로 상호 연결하는 철도망과 함께 또 수도권하고 연결하는 CTX 철도망을 새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CTX 철도망은 민자로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TX 철도망을 어떤 노선을 통해서 또 역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민자 투자자에게 맡겨지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런 CTX 역사가 도심 진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깔고 지금 그 투자자와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의 그 이응 패스도 관심이 많은데 이 패스 도입이 가져올 그 효과, 예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 패스는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처음 공약한 사항인데요. 저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체계로 세종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응 패스라고 이름 붙여진 2만 원짜리 카드를 사시면 대중교통이든 어울링이든 두루 타든 그런 대중교통을 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2만 원어치로 5만 원을 쓰니까 자가용 운행을 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에 따른 불편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행 노선이라든가 운행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금년 9월부터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응 패스로 운영을 하되, 그러나 13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다 버스죠? 버스, 뭐 또 마을버스 같은 두루타, 택시, 또는 셔클버스라는 게 있어요. 한정된 구간에서 움직이는 중형 택시 같은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한글 문화 도시 이게 이제 뭐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세종대왕 여기서 이제 온 것 같은데 이 한글 문화 수도 정책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라서 저는 이 한글과 한국어가 정체성을 갖는 그런 도시로 조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체부로부터 한글 문화 도시로서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한글 문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와 함께 한국어, 또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서 확산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어요. 인도의 네루 대학에서는 한국어가가 3,3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그런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 한글을 좀 세계적인 그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내용을 소개시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한글날 행사도 이제는 뭐 세종시에서 개최해야 된다. 또 이제 대통령 주관 행사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글을 우리 배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대회를 열어서 한글을 올바로 쓰게 하고 정확하게 쓰게 하는 그런 대회도 열어야 된다. 또 외국인들의 한국말 경진대회라든가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작품을 쓴 분들한테 상을 주는 세종 외국어 작가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시, 그 공공 디자인 또 도시 환경에도 한글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교량이나 학교 이름도 순수한 우리 한글 이름으로 우리 명명을 했고요. 또 보도블록도 가능한 한글 자판으로 디자인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는 계속 세종시에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건물들도 가능한 한 한글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준비 상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가
그 녹지 비율이 52%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녹지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숲과 나무, 공원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이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세종시 자체가 도시 전체로서 정원이 되고, 그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그 외국인이나 또는 국내 관광객들을 모셔다가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또 여기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시장님 안말해도 한글 문화도시와 또 이제 국제정원도시라는 또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두 개가 안말해도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어우러져서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전략을 좀. 한글 문화, 예를 들어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면서 한글 공원이라든가 또는 한글 이미지를 활용한 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한글 조각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한 이벤트나 내지는 설치물을 통해서 정원과 한글이 어우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사항이 세종에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이게 이제 저번에 그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중입자 가속기는 아직 우리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중입자를 가속화시켜서 암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2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거나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 갖고는 좀 부족하죠. 서울하고 부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세종에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생기면 근데 딱 좋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기술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작년에 일본 측하고 잘 협의가 돼서 도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부지 문제라든가 자금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직 있어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한 센터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암치료센터가 이제 들어서면 세종 시민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충청권 전체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죠. 네, 뭐 전국적으로 암치료센터 암호 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고 하지만 다 수용을 못할 겁니다. 세종에서도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외국인 환자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그 세종보 그 운영 놓고 뭐 일본 이제 환경단체 반대도 있고 합니다만 이 세종보를 통해서 좀 시민들이 또 뭐 혜택을 또 많이 있겠죠. 세종보는 애초에 2003년도에 우리 이 세종시 행복도시 설계할 때 기본 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계획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 그거를 완성해 놓고 이명박의 4대강 계획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해체가 결정이 되었죠. 그러나 해체하지는 않았고 남아 있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세종보는 나름대로 존치 의미가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공이 됐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인 문제, 수질 오염 문제 이런 걸 걱정하고는 있죠.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이쪽이라 어렸을 때 그 아는데 옛날에 보호 이런 거 없을 때 물이 없어갖고 환경오염이 더 심했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찬반이 굉장히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참 물이 없어요. 지금 뭐 공주 쪽으로 가시면 공주보를 막아서 지금 물을 좀 채워놓고 있습니다만 세종도 똑같은 현상이라 왜 물이 없냐면 이제 대청댐에서 물을 가다뒀기 때문에 이 금강 지류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같이 물이 좀 차게 하려면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민들한테 아주 친수 공간이 생기고 레저도 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이 강들 하상 개수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갈수기하고 또 장마철에 이 수위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라라 이게 유지하려면 보 같은 게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비가 많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돼 있거든요. 뭐 특정 시기에만 쏟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좀 귀하게 알아야 되고 또 뭐 오염 문제라든가 있지만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나갈 일이고요. 그러나 물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에서 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유용하게 받아둘 수 있는 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뭐이 암만해도 친수 공간 확보 또 이런 부분에서 뭐 수자원 관리 또 친수 공간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친수 공간을 여하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관광객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물이 아름답게 찰랑찰랑 타야 호텔이나 여러 가지 레저 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광 효과, 경제 효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응다리 쪽에 또 뭐 선착장도 만드시고 또 고수부지에 잔디광장도 해서 그렇게 해야죠. 좀 거의 한강공원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한강공원은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예. 말하자면 강위에 뭐 축구장도 만들고 하는 거 가능하다면 그런 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또 국제정원 26년, 국제정원 박람회 27년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다 연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산은 어떻게 좀 확보하신 건가요? 세종보에 대해서는 뭐 국비를 완전히 확보돼서 이제 완공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금강 주변의 컨벤션 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수변 시설은 그거는 이제 뭐 지방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민자 유치를 주로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국가 전체가 그래서 민자 유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그 금강이라는 수자원을 그것도 큰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를 확보해 놓고 있으면 민자 유치도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종시의 또 이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2012년도에 출범한 이래로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만 건설의 초기 단계 그리고 중반기부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이나 발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2022년도에 제가 4기 시정을 맡으면서 이제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한글 도시라든가 정원 도시라든가 또는 박물관 도시라든가 또는 탄소 중립 도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세워서 지금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착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것은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왔거나 또는 해보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세종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민홍 세종시장님 모시고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이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뉴스를 제공해온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은 AI 시대를 맞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와 함께 개척해 나갈 글로벌한 시각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